안녕하세요. 그저 대화의 주스.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또 일주일 동안. 근데 지쳐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으신가 맞죠? 괜찮아야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또 저희의 소식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편하신 대로 저는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빅 이슈는 없어가지고. 음, 제가 저번 주에 그 부동산 보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러 다녔던 곳 중에서 괜찮은 곳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드디어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할 것들, 이제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일단 지금으로서는 인테리어가 제일 저를 빡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챙길 게 너무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뭐든 시작이 참 어렵지 않나. 예,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잘 되실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하시니까. 아. 예, 아무튼 제 근황은 이렇고요. 기준 씨는 또 뭐 한 주 동안 저는 오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스트레스 받아, 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지만, 부정적인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네, 그래도. 근데 면접을 저도 진짜 면접을 본 게 생각보다 꽤 오래돼서 맞아요. 누가 이렇게 면접 봤다 하면 어 뭔가 대단해 보여. 어, 딱히 그렇진 않고요.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음, 근데 저는 살짝 좀, 이거 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좀, 헤헤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면접을 잘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개, 어. 개인적으로. 아니, 그냥 막 엄청 잘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긴장 잘 안 하는 타입? 긴장 엄청 하거든요? 가기 전에는? 근데 막상 가면, 그냥 되게, 면접보다는 대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 볼 때. 약간 체질인가? 그 있잖아요. 그 실전 타입? 어, 살짝 그럴지도? 근데 너무 어. 이거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잘난 척 뭐 어때요? 내가 진짜 본인이 면접하는 거 이렇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뭐 아, 그쵸. 잘하는 것처럼 느끼면 잘한다 해야지. 그래서 오늘 면접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지금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막 경력 뭐 엄청 높은 직급에 하는 건 지원 안 하고, 그냥 보고 재밌어 보이면 넣거든요? 이번에도 지원을 한 게 사실 그냥 브랜드 매장 관리직 이런 거였는데, 왜냐면 거기가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뭐 디제잉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티스트 어떻게 섭외하고 이런 것도 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가 궁금해서 지원을 한 건데, 제가 어쨌든 디자이너 경력이 있다 보니, 거기서도 좀 그걸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혹시 매장직 말고 다른 거여도 할 생각이 있냐? 라고 물어봐 주셔서 뭘로 저도 채용이 만약 되면 어떤 걸로 채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 가 봐야 아는 거야? 네, 그분도 좀 열어보고 생각을 해보시겠다. 스텝뿐만 아니라. 근데 뭐 제가 거기서, 어, 저는 좀 싫은데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겸허히 아우 감사하다. 주는 대로 받겠다. 아우 주는 대로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기준 씨가 그냥 약간 좀 재미로 해 보겠다 고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받아도 그냥 재밌을 그냥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옷 얘기를 좋아하니까 면접 가면 어쨌든 옷 얘기하고 어떤 뭐 일이 재밌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는 뭐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좀 갑자기 비슷한 느낌? 면접을 굳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면 일 관련 친구 만나면 일 얘기하세요? 일 관련 친구를 만나면요? 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직장인인 아니. 친구들을 가, 만나도 같은 업종의 친구를 만나면 일 관련 얘기를 보통 하지 않나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얘기 즐거운 편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음. 뭐 재밌긴 한데 뭐 근데 그렇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같은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과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의 그게 아니고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고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입 때는 좀, 막 긴장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도 알고, 막 그러니까, 그냥 뭐, 얘기해봤자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냐, 뭐, 이 일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솔직히 술자리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어떤 게 힘드냐, 이러면, 뭐, 사람들이야, 다, 일은 재밌어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는 게 많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 말할. 오늘 본 면접 느낌 좋으신가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가 꽤 길었어요. 한 3, 40분 대화를 했어요, 거의. 오. 많이 했네. 네. 재밌었어요. 기준 씨의 성공적인 이직을 응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관련된 주제잖아요. 저희 이번에는 일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싫으시겠지만. 네. 정말 딱히 반갑진 않지만 한 번쯤 얘기를 하고 해 보고 싶었던 주제여서 그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둘 다 스타트니까, 이제. 그런 기념으로. 그쵸? 네. 아직까지 저희까지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조건 사회초년생인데요? 그쵸. 그렇다고 해야지. 그죠? 아무튼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아마 이제 저희보다 어리신 분들보다는 저희 또래거나 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그냥 짐작이 좀 그렇게 들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 또래 친구들도 이제는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얘기도 하고 저희 주변 얘기도 좀 하고 해 보면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일 얘기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좀, 내가 되고 싶은 여성이, 그러니까 내고 싶은 사람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일잘러라서 그런 척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재밌는 걸까 싶기도 해요. 오프닝 토크 아닌 오프닝 토크로 해서 만약에 그럼 기준 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은 못하는데 되게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은 진짜 겁나 잘하는데 그만큼 싸가지 없는 사람. 이거 진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한동안 이게 유튜브였나 어디서 되게 많이 얘기 돌았던 건데, 맞아요. 저는 무조건 후자긴 합니다.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
근데 또,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 이게 좀, 이 사람이 나랑 동기냐, 상사냐, 이것도 좀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 옵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상사보다는 그냥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무조건 후자인가요? 그러면 무조건 후자예요. 왜냐면 상사가 싸가지가 없으면, 진짜, 그냥,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대들 순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제한적인데, 뭐, 동기다? 맞대응합니다, 저는. 나도 같이 살아줬게 돼. 맞다이로 들어와. 그냥, 아니, 뭐, 물론 저도 이 동기들을 친구처럼 지내는 존재들도 있거든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물론 그때도 친구처럼 지냈지만. 근데 어쨌든, 그냥 일로서 끝나는 인연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친목도 뭐 안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만약에 상사라면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동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일 못하는데 착한 사람이 괜찮아요. 오, 좀 덜 당해보셨나? 아, 그런가? 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만약에 동기잖아요. 일을 못해. 그러면 상사가 아니고 상사면 이미 나보다 좀 더 경험치나 그런 게 많은 사람일 텐데 음, 음, 음. 동기인데 이제 일을 쪼끔 못한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 잘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있는 사람인 거지. 내가 너무 너그럽게 보는 건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그러니까 근데 착한 거를 쪼끔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좀 미련한 거랑 친절한 거랑 미련한 게 아니고 좀 친절한 편이면 좋겠다. 친절한 편이면 좋겠다. 밑도 끝도 없이 막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적절히 친절하고 그냥 '사람 좋다.' 이런 느낌? 제가 전에 일을 할 때 그건 제 동기는 아니었지만 상사분이셨어요.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그거에 비해서 제가 또 너무 이제 그때는 제가 완전 생신입이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냥 제 기준 너무 좀 예의가 없으신 분이었어 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그분하고 그런 컨택을 할 때마다 그냥 좀 너무 기본적으로 그 빡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차라리 저는 그냥 좀 친절한 분이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도 쪼끔 좀 그냥 원만하게 수월하게 이렇게 되는데 좀 힘든 기억이 있었어서 아니, 근데 보세요. 제가 예시를 그럼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럼 실제 겪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스님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스님이 막 사장님한테 진짜 이거 너무 제가 맨날 밤새고 맨날 너무 손님 관리도 다 제가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CS도 뭐 제가 해야 되고 뭐 배송도 다 제가 해야 되고 주스님과 일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업무를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후임을 뽑았어요. 그 밑에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내가 차라리 인수인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 하는데도 시간이 들고 근데 인수인계 해도 일이 안 넘어가서 가르치는 것만 업무가 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제가 진짜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진짜 1 인분은 하고 봐야지. 아, 그때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냥 놨어요. 그냥 대표님 가시면, 제가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친언니한테 물어봤을 때는 너 진짜 못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대표님이 나가면 그냥 쉬라고 하고 탕비실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쉬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아니, 근데, 이거 앉는다. 진짜 답이 없었어요. 진짜 저 한 달 동안 교육했거든요? 진짜 답이 없었어. 그냥 차라리 도움이 안 될 바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권법. 왜 쉬어라. 괜히 우리 둘 다 힘들지 말고 한 명이라도 편하자. 제가 편할 바에는 차라리 상대방을 편하게 해드렸죠. 나 같으면 계속 갈굴 것 같은데. 아니 갈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든 좀 하라고 뭐라도 시켰을 것 같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 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의 단계로 넘어간 거지, 기진 씨는. 예, 아니, 진짜 그 단계까지 갈 것 같으면, 각이라도 보이면 제가 했겠는데,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거래처랑 뭐 전화를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뭐, 어쨌든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해야 돼. 그니까. 근데 거기서 진짜 최종 일잘러인지 일 못하는 사람인지가 나뉘는 거는 거기서 어떻게라도 내가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무를 옆에서 어떻게라도 좀 보고 따라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당신은 그냥 평생 그러고 사십시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근데 진짜 착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기도 싫었어. 너무 착해가지고. 하필 또 착해 버렸어. 그니까 그게 더 싫다니까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어. 그러면 약간 저도 약간 의견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저 좀 설득 잘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싸가지 없는 게 그러니까 좀 많이 킹 받겠지만 근데 또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착한 부분이 더 킹 받을 때가 있다. 그 기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 하질 못하잖아요. 소곤소곤. 맞아요, 진짜로. 계열받아.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 잘하는데 한 대 쾅 박아 주고 싶은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일을 못하는데 뭐라 말도 못하게 착한 사람이 좋은지. 여러분 진짜 잘 결정하십시오. 뭐든 간에. 이 일은 힘듭니다. 사실 인간이 제일 힘들어, 일보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지. 그러면 기준 씨는 뭔가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뭔가 유독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어진다.' 할 때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잠시만요. 고민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고민. 지금 정적 너무 조용했어 지금. 너무 티났나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좀 그냥 한국인으로서 쉬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건 있죠. 제가 딱 그거거든요. 막 나 일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좀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음. 최근에 사내교공업 하시는 PD님이 계세요. 그 PD님의 개인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제가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갓생러거든요. 그분의 일상을 이렇게 보는데 일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걸 보는데 '와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음.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볼 때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때마침 뭔가 좀 한가로운 상황이다 라면 그게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와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다. 나 일하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드물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저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진짜
타인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구나라고 갑자기 확 느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음. 그 애들끼리 매번 얘기할 때도 연애 얘기도 막 저희 나오잖아요. 한 번씩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언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그냥 근처에서 막 연애하고 행복하게 있을 때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처에서 뭔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게 또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 그렇게 나도 되고 싶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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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그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쪼끔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 진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진짜로. 내 주변에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또 일하면서 굉장히 뭔가 자신의 성과도 잘 세우고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뭔가 좀 효능감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또 그죠, 아니면은 그죠. 뭐 주변에 뭔가 다른 것들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 볼까?' 싶은 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 '아 진짜 이 일 하고 싶다.' 하면서도 막상 진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정말 귀신같이 또 '아 일하기 싫다.' 진짜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답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아, 일? 근데 뭔가 저 옷 만드는 것도 계속 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일이 아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개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밌어요. 맞아요. 그 작업이랑 일은 확실히 다르긴 하죠. 진짜.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작업하는 거는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누구한테 꼭 보여줘야 되는 것도 없고 아니면 그, 이걸 통해서 어떤 내가 성과를 내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일이란 거는 어떤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결과를 하나를 내야 되니까 너무 싫어. 그만큼 책임감이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돈을 진짜 많이 받으면 일이 즐거웠겠죠? 그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게 약간 금융 치료되지 않을까? 그니까. 아니, 제가 그걸 봤거든요? 집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가 요즘 많잖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CM송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셨거든요? 음향 그런 거? 음. 그래서 이 일이 어쩔 때 제일 뭐 영감이 잘 떠오르고 잘 되냐, 살짝 이런 질문이었는데, 버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빨리 좋은 영감이 떠오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감했다. 아 진짜. 아 진짜 자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신 분이네. 근데 진짜 잘 버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돈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내 자존감 아니면 나의 성취감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장작이 되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면 일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로. 아, 부럽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란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다 뭐 저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팩트.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기준 씨는 일을 이렇게 하면 그 업무마다 여러 사람하고 협업을 해야 될 때고 있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서만 해도 되는 그런 직무가 있잖아요. 혹시 그 두 가지를 혹시 다 해 보셨나요? 그걸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다 그렇지 않나? 사실 하나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보통 회사 생활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나 혼자만 일할 수는 없지. 그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근데 이거를 그걸 그렇게 봐야 되나? 저는 전에 일을 했을 때 사무실은 제가 혼자 썼어요. 음음음음. 일하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외부의 뭐 거래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타 부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컨택은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쵸. 그 공간에 나 혼자 쓴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나 혼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되게 뭔가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거든요. 되게 마음 편해 보이고. 근데 진짜로 자기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단 한 명과라도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건 맞죠. 음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혼자 일해 버리면 약간 고립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음음음. 그리고 훨씬 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확 줄어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좀 '혼자 일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 사람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즘 느낀 게 사실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저도 거의 혼자서 일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두 명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대표님은 나가 계실 때도 많고 저도 재택을 할 때도 많아 가지고 혼자서 많이 일을 했고 이때까지 스타일도 맨날 외근 나가서 혼자서 일하고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훨씬 편하고 훨씬 익숙한 시스템이거든요, 저한테는 이 일에 관해서.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매장직 그거를 해 보려고 한 게 그게 좀 커요. 뭔가 좀 이거 내가 좀 그 고립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되게 차분해졌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 아니 진심으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원래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사람들이랑 그런 걸 좀 해 보고 싶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매장직을 하면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눌 거고 매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 최소한 4-5명 이렇게 일을 하니까 계속 얘기도 소통도 해야 되고 그거에 뭐 누구 뭐 팔리면 뭐 재고 관리한다고 얘기도 하고 뭐 되게 제가 봤던 매장은 다들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확실히 그 디자인실 이런 데보다. 뭔가 그런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막 그냥 그런 사람이 돼 보고 싶어서 한번 좀 막 나도 케어하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음 맞아요. 제가 근데 일하는 스타일은 그냥 제 본능적인 스타일은 혼자를 추구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좀 혼자 뭘 하는 프로세스로 태어난 것 같긴 한데, 몸뚱이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정신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음.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이 일하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파트너를 맺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뭔가 저 혼자 다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커넥션을 맺고 그런 걸 좀 하면서
남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어 효율적이고 빠르면서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쪼끔 뭔가 제가 혼자 하는 일이더라도 주변에 좀 자문을 구하고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좀 그렇게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더 결과가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거 팩트야. 그 영화 중에 뷰티 인사이드 있잖아요. 제가 '왜 혼자 일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다.' 이 생각을 했냐면 거기 뷰티 인사이드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얼굴이 매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남자 주인공? 아무튼 얼굴이 매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가구 디자이너였나 목수였나 아무튼 그걸 가구를 아무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가구만 계속 만드는 거야,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안 마주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때는 되게 보면서 '와 진짜 세상에서 일 제일 편하게 하는 사람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부럽다.'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그런 게 맞는 사람이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란 거를 느끼게 되니까 '아 내가 저런 일을 했으면 어딘가에서 고독사를 했겠구나.' 아이씨.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아 그러니까 되게 쪼끔 뭔가 좀 '고립되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뭔가 극한으로 가면 뭐든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간치가 좋아, 중간치가. 사실 오늘 내용이 거의 제가 면접 때 질문이 들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음. 그중에 하나가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었거든요. 그것도 궁금해 가지고. 음. 기준 씨는 어떤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뻔한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그게 팩트기도 하고. 사실 일은 저는 언제나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일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 네. 그냥 당연히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팩트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진심으로. 저는 쪼끔 사람 때문에도 힘든 게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진짜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진짜 좀 빡칠 때가 많잖아요. 아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한번 그 학과 조교로 이렇게 일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제 3 월이면 학교가 이렇게 개강을 하면서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조교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개강 시즌에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조교 일을 딱 시작을 했을 때 개강을 했죠. 근데 인수인계를 정말 간단하게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가나다라만 읽고 앉았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가나다라는 못 차치하고 아니 그걸로 뭔 국어 사전을 읽으라는 식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제가 처음 1 주일 동안 진짜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맨날 이제 막 밤 9 시까지 막 일하면서 진짜 자발적으로 야근을 1 주일 동안 했거든요. 음. 그때가 지금 일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때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머리를 싸매면서 일을 했어요 진짜. 그런 것처럼 제가 최근에도 좀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근데 내가 그 부분에서 처음 해 보는 거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든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지읒밥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 너무 지읒밥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신기한데?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제가 저 스스로가 뭔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제일 좀 힘들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음. 뭔가 다 잘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있나 봐요, 저한테. 음.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실수가 생기면은 '이걸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직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순간 나는 너무 바보 같아서 너무 빡쳐. 약간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뭔가 좀 마음이 아프다. 그건. 이 좀 슬픈 얘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좀. 아 진짜? 어떤 부분에서 슬픔을 느끼셨죠? 왜냐면 저는 초반에 그냥 한두 번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르네. 하다가 그냥 저는, 처음인데, 당연히 모르지. 그냥 이런 마인드가 어느 음. 순간 생겼거든요? 뭐, 꼬우면 자르라. 어느 순간 좀,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었나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예, 그냥,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제 그게 잘했으면 좋겠어서 생기는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싶지 않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사실 그 스킵은 안 되잖아요. 다 그런 실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 뭔가 좀 제가 뭐 신입 뽑았는데 나 왜 이렇게 못났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끙끙대면서 막 일하고 있으면 그냥 겁나 안쓰러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냥 돌이켜 봤을 때 제 주변에는 '처음인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너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했어?" 약간 "너 이런 거를 이런 게 뭐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하면서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질책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싸가지가 없다.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이 그치 어디선데. 그래서 제가 싸가지 없는 사람 싫다고요. 아, 아무튼. 이해합니다. 근데 또 제가 타고난 성격이 뭐 '아이 뭐 알바야?' 하는 그런 성격이면은 뭐 주변에서 뭐라 하든 간에 그냥 제 기세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성격 제 성격도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완벽주의자? 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실수하면 안 돼. 막 좀 MBTI도 J잖아요. 제가 진짜 엄청난 통제형인 거를 깨달았거든요. 제 성격 자체도 약간 좀 그러니까 더 그런 주변의 말들을 잘 휘둘렸던 것 같아요. 어. 어. 호행.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제 슬픈 얘기 말고 쪼끔 이제 기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일을 하면서 기진 씨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뭔가 기분이 좋다.' 하는 게 있나요? 있죠. 뭔데요? 일단은 억텐 시작하고요. 어, 네. 있다면서 왜 이렇게 텀이 길죠?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변명 들어 주실 거죠? 어쨌든 어 근데 저는 그냥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둘 다 좀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디자인과 관련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근 차라리 재봉틀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아니야. 말 실수. 차라리가 아니고 원래로 바꿔주세요. 커트.
그건 약간 단순 노동이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애초에 제가 그냥 손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면 뭔가 이쁜 게 만들어지잖아요. 음. 그 구상보다는 내가 실제로 이거를 근데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전 그냥 네. 그냥 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깨달음. 그리고 약간 그 재봉틀 작업은 뭔가 그 순수한 창작의 영역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굳이 창작이 아니어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저는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좋은 빠른 결과를 나오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머리 싸매고 막 그런 거 없이. 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나 봐요.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 아니,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잠깐? 제가 또 그림을 그릴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어요. 그거를 실천하는 것보다. 왜냐면 그때는 그림을 구상하는 게 좀 더 머리에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 손을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저의 그 있어 보이기 위한 구라였던 것 같고, 지금 음. 그냥 나는 사실 편한 걸 좋아한다. 솔직히 편한 일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그게 좋네요. 깨달았어요. 저의 진심을. 저는 제가 이제 수업하는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할 때까지는 진짜 좀 똥꼬 빠지게 힘들긴 하거든요. 표현이 되게 가르치는 사람답지 않은 표현. 고상한 표현 써주세요, 선생님. 가르치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골 때리기 좀 힘들긴 하거든요. 네. 좀 좀 나름 좀 교양 있는 표현을 찾아서 한 겁니다만 크게 바뀌진 아무튼 않았네요.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하러 가서 뭔가 이제 그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그런 소통을 좀 하면 그때는 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쪼끔 이제 수업하는 그 순간에는 되게 좀 재밌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나 약간 좀 이게 나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할 정도로 좀 마음에 드는 순간도 있고 오. 그럴 때 좀 일하는 맛이 나나요? 네 일이야 좀 기본적으로 하긴 싫지만 그래도 뭔가 그때만큼은 좀 '아 일할 맛 나는데? 좀 할 만한데?' 약간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건강한데요? 아니, 너무 계속 힘든 얘기만 하셔 가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서 그런 거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사실 그게 좋을 점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게 좀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서 좀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좋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수업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어쨌거나 그 수업을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음. 근데 여기서 또 제가 MBTI가 J인 거를 생각을 해 보면 그냥 '난 내 성격대로 됐을 때 너무 좋다.' 뭔가 계획대로 딱딱 맞았을 때가 기준 씨는 안 그러시나요? 저랑 같은 MBTI잖아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업계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고 애초에 그 변수가 많다기보다는 일 자체가 그냥 변수예요. 그냥 변수가 있는 게 그냥 커먼한 거. 오히려 변수가 없는 게 좀 '어 뭐지?' 진심 그런 느낌.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어어. 잘 굴러가지? 뭔가 문제가 있나? 왜 이러지? 근데 이거 진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팩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살짝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 프레임이라기보다는 그런 뭔가 좀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네. 근데 실제로 진짜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이 패션 쪽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사람들은. 저도 제 제 업계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딱 지금 성공한 사람들 뭔가 좀 자기 거를 잘 이루는 사람들 보면은 다 높은 확률로 피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구나. 그 사람들은 변수에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죠. 제이는 어떤 자기가 그런 계획이라든지 뭔가 플랜을 세워서 그거 아래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편이라면 P는 그거보다는 좀 더 변수에 능한 성격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그 제일 크게 드러나는 특징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제이고 저의 경우로만 이렇게 보자면 뭔가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그 가상의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해 놓는데 P인 분들은 일단은 스타트 끊어 놓고 그 이후의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쵸. 뭔가 제이는 집을 다 이렇게 지어 놓고 이렇게 다 해 놓고 짜자잔 하고 문 열어 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P는 "나 집 짓는다." 하고 그 현수막 일단 세워 놓고 나무 일단 그 뼈대부터 이렇게 만들어. 그냥 음. 만들면서 "저 집 만들어요. 저 집 만들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좀 좋은 얘기다. 그 얘기 들으면서 살짝 현타가 오긴 하는데. 아유 현타 올 것까지는 없죠. 그냥 뭐 그냥 방식의 차이인 거지.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라도 시작은 무조건 그냥 바로 때려버려야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래서 저는 P 성향 분들이 너무 부러운 게 그런 점이에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진짜 일단 해 보고 생각하는 게 안 되는데 뭐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보다 시작을 했냐 안 했냐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정말. 스타트를 하는 그게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니, 잘 하시잖아요, 솔직히. 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는 제가 제 기준에서의 어떤 제가 그런 어 저의 실력이나 뭔가를 좀 확인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도 요즘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얘긴 한데,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나, 어떤 거에 자기 확신을 가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막, 뭐,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진짜 능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감과,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어쨌거나 저도 그렇고 기진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스타트 지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오, 아직까지 그 직종을 바꾸는 거는 쪼끔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샵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뭐 3, 40대 때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어떤 저도 모르는 기회가 생기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일만 하고 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쪼끔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일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직종? 그거는 뭔가 제 주변의 지인이 그러니까 저랑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 지인이 뭔가를 할 때 제가 같이 뭔가 협업하는 식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스스로 뭔가 직종을 바꾼다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쨌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저는 제가 바보가 되는 순간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음음음. 힘들어해요. 음음음.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취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는 뭐 그냥 취미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진짜 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을 한다? 그거는 쪼끔 정말 어떤 큰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기준 씨는 지금 이렇게 패션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직종을 한번 아예 이렇게 바꿔 보고 싶다.' 요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바꿔보고 싶다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그 옷을 좋아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꽤나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했고 아시죠? 지금 음악도 배워보고 있고 사실 20살 때 초반은 사진 일도 했었고 근데 저는 좀 그냥 옷이 제일 좋은 거지. 그냥 옷을 계속 지니고 갈 것 같긴 해요. 옷은 그냥 평생. 음. 근데 저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스타일이 매니악한 스타일이라서 그 옷만으로 내가 이거를 진짜 풍족하게 벌이가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객관화가 잘 돼가지고. 음. 뭐 나쁘게 말하면 그냥 엔잡러인데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쉽게 말하면 엔잡러인데 사실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프로 보면 거기가 그래프 수치가 좀 높은 거지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계속 다 찔러보고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딱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이거 팟캐스트 하는 것도 진짜 기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직무와 굉장히 정말 상관없는 관련 없는 일을 하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고 기준 씨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 저 너무 맞아.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는 장점이라고 봐요. 너무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는 그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시야가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고, 저는 사실 디렉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총괄을 한번 언젠가는 맡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뭐 제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외주를 맞아서 비주얼 메이킹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게 있어요. 그냥 어쨌든 이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면 기본은 알아야 저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해달라고 할 때 모델 제가 기본은 알아야 그거를 부탁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 전체적으로 디렉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부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음악도 관심이 있고 뭐 액세서리도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요, 그냥. 음. 욕심이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어떤 욕심이 있어야 의욕도 생기고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지. 뭐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는데 욕심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 그렇죠.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긴 할 텐데 이게 좋은 마인드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제가 언제나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일이 제가 평생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이 회사를 뼈를 묻겠어. 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지금 제가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 결국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떠세요? 뭐, 일을 하실 때 뭔가, 어떤
느낌으로. 저는 생각보다 사실은 일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한다 외에는 딱히 그런 다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그 행동에만 포커싱을 맞추나요? 지금 하고 있는? 네네네. 오히려 '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거는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냥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해요, 저는. 근데 하고 나서 '아 너무 호구 같았다.' 약간 그런 후회는 좀 들긴 하죠. 들 때가 있죠. 멋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그냥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어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카페에서 주문을 받아서 음료를 만든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진짜 그냥 그 주문 받아서 음료 만들기만 해요. 그거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음료 만드는 그 순간 말고 그냥 진짜 다 하고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럼 갑자기 좀 슬퍼요. 왜? 오늘 자주 슬픈데? 왜냐면 제 근처에 좀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옷을 생산할 비용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돼. 그럼 그거에, 뭐 짧게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도 지금 제 근처에 막 1, 2년,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데, 졸업하고 솔직히 계속 취업 안 하고, 아니다, 2, 3년, 3년은 된 것 같네? 3년을 그렇게 지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대단하시다. 솔직히 이제 덤덤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걔는. 사실 덤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찡찡거리면서 얘기해요, 저한테. 근데 그런 애가 적진 않거든요? 물론 기한의 그 차이는 있지만, 저도 사실 좀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래도 그걸 포기를 못해서 그래도 계속 옷에 밀접한 쪽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냥 미래의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결국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시간의 비율이 너무 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시간이 6이고, 7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3, 4거든요, 보통 보면? 비율이? 그럼 집에 갈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도 없는 거지. 쉬는 날은 일해야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근데 내가 이거 약간 그 끄트머리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요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아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지금 요거 하고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좀, 그게 전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스스로 세뇌시키고 계속해서 좀 위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100%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다 잘 됩시다. 다 성공합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저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운의 영역이라고 보고, 근데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 보다는 솔직히 나중에 그냥 진짜 맨 마지막에 가서 승리자가 되는 건, 그러니까 승리자라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결국에 어쨌거나 '와 제일 대단하다.'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제일 많이 박수를 받는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솔직히 그리고 손 놓는 거는 진짜 내가 할 만큼 했다 할 때 손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이걸 더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계속하는 거고. 그 친구분을 굳이 그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그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냥 평생 연습생으로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어, 데뷔를 못 하는 거야. 수진님,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연습생인 나로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남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 내내 나를 대비시킬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고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진짜 몇 년을 연습생인 나에 취해서 살다가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좀 느꼈어요. 화이팅 합시다. 저희는 짱짱짱짱 잘 될 거니까요. 저희가 제일 잘 될 거니까요. 맞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좋아요. 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오래 한 거는 처음인데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텐션이 좀 점점 낮아지는 거는 좀 느껴져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사실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아직 젊으니까. 음. 근데 미래를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다들 불안과 우울이 같이 오기 때문에 생각 안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기세요. 그러면 대화 온도 얘기해 주시죠. 오늘의 대화 온도는 어떤 것인 것 같나요?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렇다고 가라앉은 온도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난 딱 그 색감은 딱 그게 생각이 났어. 그 미생 드라마 보셨어요? 다 보진 못했는데 중간중간 많이 봤어요. 약간 좀 칙칙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살짝 먼지 낀 느낌? 좋아요. 살짝 콘크리트 같은.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온도도 살짝 그런 식으로 갈게요. 한 10, 10 몇 도. 저희 다음에 또 한번 좀 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또 일 얘기를 해 보죠.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리고 어쨌든 저는 1년마다 제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씩 계속.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영업자의 주스님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외향적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일을 하게 되면 외향적인 성격으로 좀 바뀌게 다시 될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의 모습으로 조금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제일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때는 진짜 날라다녔. 근데 저 일진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나대는 1인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날씨도 많이 덥고 하니까 저희가 공포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대신에 남량 특집 음모론 파헤치기. 입니다. 저희끼리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저희끼리 약간 좀 소름 돋아하면서 탐구해 보는 고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길이 태보죠. 그러면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일 많이 하지 마시고 돈은 많이 버시고요. 네, 다들 더우신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이만.